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이름을 남기게 된 경우가 있으니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리죠. 살리에리는 질투의 화신으로 낙인 찍히고 살리에르 증후군은 1인자로 인해 2인자로서 느끼게 되는 열등감과 시기를 말합니다. 정말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죽였을까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나오는 살리에리는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를 부러워하다 시기해서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실제로 살리에리 생전에도 이 소문이 퍼져서 작곡가였던 이그나츠 모셀레스가 노년의 살리에리를 찾아가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살리에리는 나는 물론 모차르트를 싫어하긴 했지만 나 이외에도 그자를 싫어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죽였다는 설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정했습니다. 죽기 2년 전에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한 살리에리는 상태가 좋을 때는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소문에 대해 분명히 부인했지만 정신이 흐려질 때는 종종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의혹은 모차르트 사후부터 살리에리가 죽기까지 약 30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으니 이 정도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넘어서 헛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살리에리가 죽고 나서 6년 후인 1830년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살리에리를 천재를 질투하는 범죄로 그려내면서 모차르트 독살설이 실제인 것처럼 제기되었고요. 푸시킨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와 함께 식사하면서 독약을 슬쩍 와인에 타는 걸로 묘사했습니다. 러시아 음악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인 것으로 설정하고요. 또한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가 영화화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루머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작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모차르트의 죽음 이후 죄책감을 느끼며 수차례의 자살 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수감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음악가로서의 인생에 대해 신부님께 이야기합니다. 푸시킨의 희곡과 영화 아마데우스의 픽션을 통해서 살리에리는 질투심 강한 살인자로 각인되어 버렸죠. 빈에서부터 살리에리의 독살설 소문이 돌았으나 현재까지 사실로 입증된 것은 없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1791년 12월 5일 0시 55분 아내 콘스탄체와 처제 조피,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독살설이 떠돌게 된 이유는 발병 후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사망했다는 점과 반복되는 구토와 악취, 온몸의 부종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로빈스 랜던이 쓴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6살 때 처음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명은 연쇄상구균 감염이었어요. 이어 급성 관절 류머티즘에 시달렸고 9살 때는 장티부스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15살 때는 간염으로 몸져 누웠고 짤츠부르크에서 빈으로 이사한 1781년에는 연쇄상 구균이 다시 한번 그를 괴롭혔다고 하네요. 빈에 와서는 건강이 더욱 악화돼서 심한 복통과 격렬한 구토로 기진맥진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필립 메코유학 교수가 2007년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모차르트의 사인을 연구한 저술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증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발열과 온몸의 부종이었고 당시 빈에서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모차르트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메코위악 교수는 모차르트의 사인으로 연쇄상 구균 감염 후에 급성 신우신염이 가장 의심되고
원인균은 전형적인 연쇄상 구균이 아닌 스트랩토코쿠스 이키라는 특수한 종류의 연쇄상 구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죠. 모차르트의 병과 죽음을 쓴 피터 데이비스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병은 몸에 반점이 생기는 증세로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 질병은 신장부터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이어 피부가 반점들로 뒤덮이기 시작하게 되고요.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연쇄상 구균 감염증에 걸렸었고 사망 직전 레퀴엠을 작곡하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시달린 모차르트는 면역성이 떨어진 상태였죠. 결국 신우신염으로 발전하고 부종과 반점이 생겨 독사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보다 6년 먼저 태어나서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였죠. 유년기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서 24살 때 오스트리아 황실의 인정을 받아 궁정 오페라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38살 때 궁정의 음악을 책임지는 당대의 음악가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의 명성은 전 유럽에 떨쳤고 음악가로서 지위도 확실했어요. 3개 국어를 배워 오페라를 쓸 정도로 전 유럽에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엄청나게 오래 산 나이인 75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장수한 거죠. 살리에리는 궁정 음악가였던 당시에 후배 음악가들을 위해 자선 연주회를 열어주고 그들을 후원하는 등 훌륭한 선배 음악가였습니다. 돈 욕심도 별로 없어서 베토벤과 리스트, 슈베르트 등 수많은 유명 음악가들을 무료로 가르쳤어요. 모차르트 사후에 그의 아내 콘스탄체는 둘째 아들을 살리에리에게 보내서 그를 스승으로 삼도록 할 정도로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베토벤도 살리에리를 존경했고 그의 늙음학 시절 모차르트를 죽게 했다는 소문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정했다고 하네요. 그분은 그럴 짓을 할 뿐이 아니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라고 밝혔을 정도였으니까요. 궁정음악가로 안정된 수입으로 부와 명예를 가졌고 제자들에게 존경받았으며 기존의 음악사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고의 음악을 지향했던 살리에리가 질투의 화신이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1785년 만든 공동작품 칸타타 오피리아의 건강을 위하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사망하기 6년 전 작품이네요. 그들의 작품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추측해보세요. 이들의 관계가 라이벌인지 동료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